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 7월에서 9월까지 강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내용 정리 기간이고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 11월 사이에는 문제풀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출문제도 정리하고 유사 문제를 풀어보는 강좌를 하나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기출문제를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 수학교육의 이해, 그 다음에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교육 철학 영역을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수학교육의 이해라는 것 자체는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과 현대화 운동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2014년부터 2020년 사이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2018년에 내용상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8년, 19년, 20년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느 영역은 출제가 되었고 어느 영역은 출제가 안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동형 문제를 뽑아낼 때 이렇게 출제 안 된 영역에서 가급적 문제를 출제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학교육 철학에서도 준경험주의가 최근에 나왔죠. 그러면 다음번 차시에서는 준경험주의의 개념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 그 다음에 수학학습 심리학 이런 영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추론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귀남 유추 연역을 제가 여기다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출제된 정당화라든지 일반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론에다가 넣었습니다. 추론 영역을 보시면 15년부터 20년까지 꾸준하게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네, 스캠프, 딘즈, 오스벨, 가네. 올해 나올 것 같은 학자는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오스벨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14년부터 20년 사이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죠. 그래서 오스벨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교수학습 이론은 늘 봐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호소가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 좀 해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라든지 서술형 평가, 그 다음에 채점법이 올해 나올만 해요. 그래서 지금 채점법이 보시면 분석적 채점법과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 17년도에 출제가 됐다가 갑자기 좀 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올해 평가에서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전에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공학 아니면 채점법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각 테마별로 묶을 예정이에요. 네, 각 테마별로 강의 내용을 목록화할 예정이라서 일단은 잘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수화, 연산, 대수, 함수 뭐 이런 영역에서 출제된 부분을 보시면은 음수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 형식 부력의 원리, 그 다음에 교과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으로 좀 묶어놨습니다. 대수 영역도 그렇고요. 대수 영역에서는 가급적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변수라든지 문자식의 지도, 뭐 대수적 사고 요소 이런 부분은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수 영역에서의 분석법, 종합법, 그 다음에 교과서, 대수 영역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 이 정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역사적 발달 내용이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를 잠깐 볼 건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함수 교수학습 이론에 크라벤담, 그 다음에 장비의 번역 활동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7년도에 출제되고 한동안 안 나왔어요. 또 함수 영역에서의 인신론적 장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15년도와 17년도에 출제가 됐다라고 분석이 가능하죠. 자, 기하 증명은 소재거리가 많이 되죠. 네, 올해도 도형에서 나왔고요. 기하에서 나왔고, 보시면 해마다 소재는 네, 기하에서 한 문제씩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의 아포스 이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판단 전략, 패러독스, 탐색적 자료 분석, 그 다음에 교과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17년, 19년에 나왔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각 테마별로 묶었으니 저 묶음 목록에 따라서 네,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표는요, 다음 시간에 만약에 다음번 강의에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푸는 건 아니고요. 그냥 패턴만 좀 보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하고 20년의 공통점이 뭐냐면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도 얼핏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안 나오거나, 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두빈스키의 스키마 구성을 설명하는 아포스 이론이 나왔어요. 그럼 아포스 이론은 다음번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출제 영역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출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죠. 그래서 올해는 아포스 이론 건너뛰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나오면은 되게 난감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건너뛰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답안을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를 강의할 때 키워드를 좀 빈칸을 띄어서 빈칸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는 뭐뭐와 같은 형태의 나눗셈 문제를 조립제법으로 풀었고, 이 부분은 어떤 개념을 익히기 위해 낱낱이 변환을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작성하는 형태로 기출문제 풀이를 좀 진행하고요. 내용적인 측면도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그러니까 1, 2, 3, 4, 5, 6 강의를 거의 통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 보시면 맞죠?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을 거의 도형 부분에서 많이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하 부분에서 많이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작성하는 형태로 답안을 제가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전공 B를 보시면 앞에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3문제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2문제가 있었어요. 전공 B 같은 경우에도 네, 단답식으로 쓰는 문제가 1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번이라든지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술형이죠. 그 다음에 네, 이 문제도 서술형 문제고요.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도 서술형 문제죠. 네,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전공 B 영역에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극단적인 교수 현상은 계속 언급하고 있죠. 네,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정해서 수학교육학 내용을 전체적으로 최종 정리하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 하나 좀 특별한 테마를 넣었는데 문제를 일일이 제가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해마다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분석하고 풀이하고, 기존에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에 대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그 이전의 기출문제들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변환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소재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을 가해서 모의고사 형태의 동형 문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혹시나 직강 수강생인 경우에는 일단 강의는 총 10주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2주차에서 9주차까지 동형 문제를 풀고 제출한 후 그 다음 주에 첨삭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첨삭은 총 2주부터 9주차까지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형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략 동형 문제는 한 서술형 문제, 단답형 플러스 서술형 문제 해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를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네, 수업 진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주부터 10주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잘라봤는데요. 처음에 강의 계획서를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하고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1주에서 8주 사이에는 수학교육학 신론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볼 예정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날짜가 한 군데 비어 있을 거예요. 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쉬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주에서 4주까지 강의를 하고요. 5주에서 8주까지 이렇게 한 텀이고요. 그 다음에 9주, 10주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직 수학 영역을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주 안에 한번 제대로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까지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 바로 모의고사 문제로 들어갈 건데 제 계획상으로는 모의고사 문제는 예전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수학교육학만 제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학교육학만 풀고 1시간 정도 풀고 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첨삭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9월 이후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아마도 올해 임용고사가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수학교육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전공을 좀 결합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공 수학에 대한 내용을 좀 풀세트를 구성해서 모의고사 형태를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대략 한 6주에서 8주 사이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풀이와 그 다음에 첨삭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 강의까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